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코드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들의 리스트를 어펜드하는 코드가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문자열들을 숫자로 변환한 다음에 어펜드를 하는 코드를 만들 수 있으면 통계 처리를 하는데 더 좋을 겁니다. 쉬워지겠죠. 그래서 아예 2차원 리스트를 만들 때부터 여기를 뭐 숫자로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만들고 난 이렇게 문자열들의 리스트를 만들고 난 다음에 뭐 숫자들의 리스트로 변경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코드는 아마 이렇게 exam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이렇게 문자열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 문자열들의 리스트를 숫자로 변환하는 코드를 작성을 한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enumerate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실제로 행 번호와 행의 인덱스와 열의 인덱스에 있는 그 값들을 int로 변환한 그런 코드를 작성을 한 거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파일에서 읽을 때부터, 자 여기가 파일에서 한 줄씩 읽는 코드죠. 파일에서 한 줄씩 읽을 때부터 어떻게 했냐 하면 일단 먼저 그 리스트를 만들어 줍니다. 문자열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주고요. 그 문자열들의 리스트에서 하나씩 선택을 하면 원소들을 하나씩 꺼내면서 아이템을 하나씩 꺼내면서 그 아이템들을 숫자로 변환해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student라고 하는 객체는 뭐가 되냐면 그 숫자로 변환된 리스트가 되는 거고요. 숫자로 변환된 리스트를 어펜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2차원 리스트가 만들어질 때부터 그 이 숫자들의 2차원 리스트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좀 가능하고.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숫자들의 리스트를 만들어내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 하나의 컬럼을 선택하는 거죠. 이거는 2차원 리스트에서 그 몇 번째 위치에 있는 것들만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기 0번, 1번, 2번이니까 여기만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모든 로우를 반복하면서 2차원 리스트에서 모든 행을 반복하면서 특정 컬럼에 있는 값들만 선택하겠다. 그러면은 수학 점수가 되는 거고 여기 숫자만 바꿔주면 영어 점수가 될 수도 있고 과학 점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컬럼에 있는 내용을 1차원 리스트로 만들어 보자라는 내용이고요. 만들어보자는 내용이고 그렇게 해서 그 1차원 리스트를 만들게 되면 뭐 평균이나 표준 편차 혹은 뭐 총점, 최대값, 최소값 이런 내용들은 그 함수를 이용해서 쉽게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난주에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그 리스트 컴프레hen션 연습을 좀 해봤고요. 어떤 리스트 컴프레hen션이었냐면 2차원 리스트에서 행을 하나씩 꺼내면서 그 행에 있는 원 아이템의 값이 어떤 값과 동일하면 그러면 어떤 무엇을 리스트에 어펜드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리스트 컴프레hen션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위쪽에 있는 네 줄의 라인을 하나로 줄여서 쓰는 뭐 그런 것들도 연습을 해봤고 그리고 과제를 드려서 썼습니다. 이 과제를 드렸던 목적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걸 드렸던 목적을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2차원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숫자들의 리스트를 저장하고 있는 숫자 5개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들을 아이템으로 갖는 2차원 리스트를 생성할 수 있었어요. 생성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수학 점수만 찾겠다라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수학 점수만 찾겠다라고 할 때 여기가 수학 점수였었단 말이에요. 여기가. 이걸 어떻게 찾았냐면 이런 식으로 했어요. 보시면
2차원 리스트에서 행을 하나 꺼내서 그 행에 인덱스 2번. 그러니까 인덱스를 이용해서 사용을 했었죠. 인덱스를 이용해서. 근데 뭐 이게 뭐 틀렸다라는 게 아니고 이게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문제는 여기 숫자 2번이 의미하는 게 과연 무엇인지라고 하는 게 물론 여기 변수 이름은 수학이라고는 했지만 왜 수학 점수가 2번일까? 왜 여기가 1번이 아니고 2번도 아니 3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여기가 왜 인덱스 2번일까? 이 파일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문을. 밑에 있는 코드도 한번 볼게요. 밑에서도 보면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어떤 리스트에서 아이템을 하나씩 꺼내면서 반복하겠다. 여기까지는 코드가 이해가 돼요. 자, 그런데 로우의 1번이 1번이면 뭐 이런 코드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석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클래스의 값이 1이면 이라고 주석으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얘가 리스트고 리스트의 인덱스 1번에 있는 원소가 클래스를 의미하는 거구나. 주석을 보고서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이 코드를 이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번호가 1번이면 여기에다가 어펜드를 하는구나. 무엇을? 리스트에 있는 2번을 어펜드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리스트에 있는 인덱스 2번은 뭐지? 라고 했을 때 이것도 주석을 보고서 아는 거예요. 인덱스 2번에 있는 아이템은 수학 점수를 얘기하는 거였었구나. 그래서 클래스가 1번이면 수학 점수를 어펜드 하는 거구나. 라고 코드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주석을 보면서. 주석이 여기서 아래쪽에 있는 코드 볼까요? 아래쪽에 있는 코드 보면 자, 이 코드만 보고서 여러분들 이 코드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아시겠어요? 어떤 리스트에서 원소를 하나씩 꺼내면서 그 꺼낸 원소의 인덱스 1번의 아이템이 2와 같으면 리스트에서 인덱스 2번에 있는 원소를 어펜드 하겠다. 해석은 돼요. 해석은 되는데 도대체 로우의 인덱스 1번이 의미하는 게 뭐고 로우의 인덱스 2번이 의미하는 게 뭔지 코드만 봐서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리스트의 단점은 뭐냐면 이 리스트의 단점은 그 데이터들이 저장되는 게 인덱스 기반으로 저장이 돼요. 0번, 1번, 2번, 3번이라고 하는 인덱스 기반으로 값들이 저장이 되고요. 인덱스이기 때문에 그 인덱스가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0번, 1번, 0번이 뭐다, 1번이 뭐다, 2번이 뭐다 라고 하는 거를 알 수는 없어요. 그 리스트의 단점을 즉 인덱스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데이터 타입이 뭐냐면 그게 딕셔너리예요. 키 밸류. 그러니까 단순하게 0번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 있고 1번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0번이 id라고 키를 주는 거죠. id는 뭐고 클래스는 뭐고 math는 뭐고 잉글리시는 뭐고 그러면 그 키의 이름만 잘 만들어주면 키의 이름을 보고서 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딕셔너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딕셔너리를 좀 더 일반화한 게 뭐냐면 그게 클래스예요. 속성들의 이름을, 즉 속성들의 변수 이름들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주고 그 속성들을 이용하는 메서드를 만들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클래스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클래스를 만들어 보자라고 했었던 거는 뭐냐면 리스트가 1차원 리스트를 저장하지 말고 리스트가 어떤 클래스의 오브젝트들을 저장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클래스의 그 어트리뷰트 이름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수학 점수라고 하는 거라든가 반 번호라고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영어 점수라고 하는 것들을 그 객체의 속성 이름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코드를 좀 더 코드만 보고서도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클래스를 공부를 해봤으니까 클래스 만드는 법을 복습 한번 더 해보고 그리고 리스트에 클래스 객체를 어펜드하는 코드를 만들어보는 그런 거였었고요. 여기서 제가 그 지난주에 설명을 잘 못 드렸어요. 마지막 시간은 저희가 네트워크가 잘 안 돼가지고 줌으로 설명을 잘 못 드렸었죠. 네.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좀 드렸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그 왜 이런 과제를 드렸는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스튜던트 클래스에서 메서드는 딱 2개 정도만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떤 다른 메서드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단순하게 번호, 반, 수학, 영어, 과학이라고 하는 5개의 숫자를 저장할 수 있는 클래스를 만들면 돼요. 자, 그래서 클래스는 어떻게 설계를 해볼 거냐면 저는 이렇게 설계를 할 거예요. 처음에 init을 만들 거죠. F, init. 셀프가 있어야 되고요. 아이디 만들어야 돼요. 반번호 있어야 돼요. 수학 점수 있어야 돼요. 영어 점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과학 점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아마 네, 제가 여러분들 과제를 좀 봤어요. 과제를 봤는데 아마 요거 고민하시는 분들 있었을 거예요. 그죠? 자, 이 코드는 실행을 하게 되면 에러가 납니다. 왜 에러가 날까요? 얘 때문이에요. 얘 때문에. 클래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에러가 납니다. 변수 이름을 만들거나 함수 이름을 만드실 때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예약어, 키워드를 변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없나요? 사용할 수 없죠. 예를 들어서 if라든가 if 그죠? 아니면 for, while, break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예약어들을 뭐 with, def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예약어들은 변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파이썬에서 어떤 특별한 용도로 약속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변수 이름이나 함수 이름, 클래스 이름으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거 변수 이름으로 사용한 거란 말이에요. 클래스라고 하는 예약어는 클래스를 정의할 때 스튜던트가 클래스 이름입니다 라고 선언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딱 예약이 되어 있는 건데 그거를 지금 변수 이름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이름 쓰셔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많이들 고민하셨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 식으로
이러면은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 여기를 이게 반이니까 반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고 뭐 이래도 되죠. 이래도 됩니다. 또 어떻게 하셨더라? 여기다 숫자를 붙여버리신 분도 계세요. 이렇게 숫자를 붙여버리신 분도 계시고 숫자를 붙여버리면 그거는 예약어가 아니니까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들 하셨더라고요. 아마 고민하셨던 그런 흔적들이 제가 여러분들 과제를 보니까 그래서 에러가 났을 때 그 에러 메시지 내용을 보면서 이게 사용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런 에러 메시지를 보면 고치시면 되는 거예요. 고치시면. 아시겠죠? 근데 저는 여기를 그냥 CLS라고 하려고요. 줄여가지고. 뭐 이래도 되지 않을까요? ID는 그 다음에 반 번호, 그 다음에 수학 점수, 영어 점수, 사이언스를 각각 속성으로 저장할 수 있게끔 그 메서드를 만들어 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representation 메서드를 만드는 목적은 프린트할 때 이 객체가 프린트가 될 때 가지고 있는 속성의 값들을 우리가 좀 보기 좋게 representation을 만들지 않게 되면 주소값이 출력이 되잖아요. 근데 주소값은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주소값 봐서 뭐 할 거예요. 그죠? 주소값보다는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보여주는 게 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출력을 해주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문자를 만들어 주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student 이렇게 해서 id도 출력을 하고요. id 출력하고 그 다음에 클래스 출력하고 여기서는 이거는 문자열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죠. 문자열 안에 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변수를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해줘도 되고 수학 점수 출력해주고 영어 점수 출력해주고 과학 점수였죠. 과학 점수 출력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디를 출력하려면 셀프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출력하시면 되는 거고요. 단번호를 출력하시려면 셀프가 가지고 있는 CLS. 매스를 출력하려면 셀프가 가지고 있는 매스. 그 다음에 영어 점수는 셀프가 가지고 있는 잉글리시. 마지막으로 사이언스는 셀프가 가지고 있는 사이언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클래스 설계는 끝난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클래스 설계는 끝난 거고요. 자, 그럼 얘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 파일을 읽어드리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우선 파일을 오픈해야 돼요. 파일 변수 이름이 파일 패스. 이 파일 패스라고 하는 변수에는 요 컨텐츠 드라이브 어쩌고 저쩌고라고 하는 그 경로가 저장되어 있죠. 자, 이거를 F. 첫 번째 줄은 읽고 넘겨버려요. read line. 읽고 넘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read line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ID, 클래스, 매스, 잉글리시, 사이언스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줄을 읽어드렸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파일을 오픈했다는 얘기고요. 파일을 오픈했을 때 여기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이 파일 객체는요. 그 파일의 첫 번째 줄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뭐 하려고? 리드하기 위해서. 리드나 라이트를 하기 위해서 항상 그 파일의 첫 번째 위치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에서 리드 라인을 호출하면 그 줄바꿈 문자를 만들 때까지 한 줄을 읽어요. 한 줄을 읽은 다음에는
그 다음 줄로 가서 그 다음 줄을 읽으려고 대기를 해요. 이게 파일 객체가 하는 일이에요. 파일 객체가 하는 일은 오픈했을 때 첫 번째 줄 딱 그 위치에 가서 읽거나 쓰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read line을 해버리면 첫 번째 줄바꿈을 만날 때까지를 딱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위치를 그 다음 줄을 읽기 위해서 파일의 그 다음 줄 위치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반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for, in 이렇게 한 줄씩 읽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한 줄씩 읽어드리면서 무엇을 하시면 되냐 하면 라인의 제일 끝에 있는 공백은 제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스플릿을 해야 돼요. 무엇으로? 쉼표로 스플릿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얘는 뭐가 될까요? 얘는 리스트가 된단 말이에요. 리스트. 일단 이것만 출력을 해보죠. 지난주에 한 건데, 자,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문자열들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된단 말이에요. 1, 5, 0, 9, 8, 5, 0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2, 1, 60, 97, 60, 2, 1, 60, 97, 60이라고 하는 문자열들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되죠. 이거를 언제까지? 파일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렇죠? 자, 우리는 여기 있는 이 5개를 1, 1, 5, 0, 9, 8, 5, 0이라고 하는 거를 ID, CLS, Math, English, Science에 저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장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일단 얘네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뭐라고 할까요? 스코어라고 할까요? 스코어라고. 그럼 요 스코어 한 줄은 요렇게 될 거예요. 요렇게. 그죠? 자, 우리는 무엇을 만들 수 있냐면 학생 한 명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학생 한 명은 생성자를 호출하면 돼요. 생성자 호출할 때는 아이디 주셔야죠. 클래스 주셔야죠. 매스, 잉글리시, 사이언스를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아이디는 어디 있어요? 아이디는 여기 스코어의 몇 번째예요? 0번째. 그 다음에 클래스는 스코어의 첫 번째. 수학 점수는 스코어의 2번째. 스코어의 3번째. 스코어의 4번째. 그럼 5개가 다 들어가겠죠. 그렇죠? 자, 문제는 뭐냐면 자, 스코어의 0이라고 하면 얘는 숫자예요, 문자열이에요? 문자열이에요. 얘는요? 얘도 문자열이에요. 얘는요? 얘도 문자열이에요. 얘는요? 얘도 문자열이에요. 우리는 아이디나 반 번호나 각 과목의 점수들이나 이런 것들은 문자열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뭘로 가지고 있는 게 좋다? 숫자로 가지고 있는 게 좋잖아요. 그쵸? 전부 다 어떻게 인트로 감싸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int. 이렇게 하면 모든 그 값들이 정수로 바뀌어서 들어가게 될 거랍니다. 코드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녀석을, 이렇게 만들어진 스튜던트라고 하는 객체를 어떻게 하자? 저장하자예요. 어디에다가? 리스트. 우리 리스트 안 만들었군요. exams라고 하나 만들까요? 이렇게. 여기다가 무엇을 저장할 거냐면 exams,
에다가 append student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 포문이 다 끝나고 위드까지 끝났을 때 프린트 그냥 exams라고만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에 저장되는 것들은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죠. 첫 번째 학생은 번호가 1번이고요. 클래스 일반이고요. 50점, 98점, 50점. 맞죠? 50점, 98점, 50점. 두 번째 학생 번호 2번이고요. 일반에 있고요. 60점, 90점, 60점. 60점, 97점, 60점. 이렇게 스튜던트들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원했던 겁니다. 이거를.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아마 이게 스플릿이 안 된 것 같아요. 파일에서 한 줄을 읽어드리죠. 그 읽어드린 녀석을요. 읽어드린 녀석을 일단 스트립해서 공백을 제거해요. 그 상태에서 쉼표로 분리를 해요. 분리를 하면 얘가 스코어가 뭐가 되냐면 얘는 리스트가 돼요. 그 리스트에서 하나씩 0번, 1번, 2번 하나씩 인트로 변환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안 되면 코드를 보내주세요. 네, 리스트 안에 리스트를 쓰는 것과 리스트 안에 객체들을 아이템으로 갖는 것과 뭐가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뭐 장점이나 아니면 어떤 게 생기는지 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 과제의 목적이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안 되시는 분 계세요? 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호출할 때마다 인트를 계속 불러주는 게 귀찮기도 하죠. 이니셜라이즈 메소드를 만들 때 int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것, int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는 것을 init 메소드 안에서 해버리셔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스튜던트를 호출할 때에는 ID, 클래스, 매스, 잉글리시, 사이언스를 넘기긴 넘겨야 되는데 넘길 때 그냥 스코어에 0번, 스코어에 1번, 스코어에 2번, 스코어에 3번, 그리고 스코어에 4번 이렇게만 넘기고요. 이니셜라이즈에서 얘네들을 전부 다 인트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인트.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initialize 함수를 만들 때 너무 고정관념을 갖지 말자라는 거예요. 값이 있으면 그 값을 그냥 무조건 변수를 만들어서 그 값을 그냥 무조건 변수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그 값을
원하는 형태로 변경한 다음에 원하는 형태로 변경한 다음에 우리가 변수에다 저장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클래스를 설계할 때 이런 일 되게 많이 해요. 뭐 정수로 제대로 들어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혹은 뭐 정수가 어떤 범위 안에 있는 숫자가 맞는지, 뭐 0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코드를 이니셜라이즈 안에 넣기도 해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전달받은 값을 그냥 바로 바이패스, 저장만 하는 그렇게만 만들었었는데,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전달받은 값을 사용해서 뭐 변경한 다음에 저장하셔도 되고, 저장할 건지 말 건지 그런 것들을 if문으로 결정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코드들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호출할 때는 간단해지죠. 클래스를 만들 때는 복잡해지지만 그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할 때는 간단해지죠. 그러니까 어느 쪽 코드를 간단하게 만들 거냐. 보통은 클래스를 설계하는 쪽에서 복잡하게 만들고요. 그 클래스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코드는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겠죠. 클래스는 한번 설계만 해두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번 고치는 게 낫지, 호출할 때마다 뭔가를 계속해서 넣어주는 건 복잡하겠죠. 그래서 보통 클래스를 설계하는 곳에서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 보통은.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스튜던트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만들어 주셔야 돼요. 다시 만들어 주셔야 되고, 아래쪽 코드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시면 역시 똑같이 실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1번 학생부터 20번 학생까지 20명의 학생에 대한 아이디, 반 번호, 수학, 영어, 과학 점수를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 스튜던트 객체 20개가 저장되어 있는 리스트를 우리는 만든 거예요. 되셨습니까? 질문 있으세요? 그렇다면요. 스튜던트라고 하는 이 클래스를 좀 더 간단히 만들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복잡해지더라도 얘 호출할 때를 좀 더 간단하게. 무슨 얘기냐면 아예 리스트를 넘겨버리는 거죠. 우리가 어차피 0, 1, 2, 3, 4 순서대로 하나씩 그죠? 잘라서 넣을 건데 그러지 말고 리스트 자체를 생성자의 아규먼트로 넘기면 얘는 생성자가 알아서 그 리스트에서 하나씩 꺼내서 하도록. 그렇게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무슨 얘기냐면 스튜던트를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라고 하는 거예요. 2번이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init 함수를 만들 때요. 숫자들의 배열을 전달받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스코어라고 하는 거를 전달을 받는 거예요. 얘는 숫자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숫자만 있다고. 자,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해주냐면 여기서 self.id를 만드는 거예요. self.id는 인티저예요. 스코어의 0번을 바꿔준 인티저. self.class는 인티저예요. 무엇을? 스코어 1번을. self.mass는 정수예요. 스코어의 2번을. self.영어는 역시 정수로 바꿔줄 거예요. 무엇을?
스코어의 0, 1, 2, 3번을 마지막으로 self.science int로 변환해 줄 거예요. 스코어의 몇 번을 4번을. 반복문을 쓸 수는 없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 변수 이름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반복문을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귀찮은 코드들 스코어 0번, 스코어 1번, 스코어 2번, 3번, 4번 이렇게 찢어주는 역할을 하는 이런 귀찮은 코드를 얘가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얘가. 그 다음에 init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init은 제가 복사를 좀 할게요. initialize 메소드가 바뀔 건 없기 때문에 여기는 복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representation. 네. representation 메소드는 바뀔 게 없기 때문에 위쪽에서 만들었던 거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게 되면 우리는 코드를 어떻게 만들 수가 있냐면 이번에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역시 비어있는 리스트부터 만들죠. 아직은 비어있어요. 비어있겠죠? 파일을 오픈을 해요. 파일을 오픈을 합니다. read 텍스트 모드로. 자, 오픈했어요. 오픈해서 첫 번째 줄은 읽고 넘겨버리고요. 그 다음 줄부터 반복을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할 때마다 스튜던트를 만들어요. 스튜던트를 어떻게 만드냐면 스튜던트 하고 생성자를 불러요. 여기 생성자에서는 얘만 주면 돼요. 얘가 리스트예요. 리스트는요. 라인을 스트립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스플릿 무엇으로? 쉼표로. 얘가 뭐냐면 얘가 리스트잖아요. 리스트. 그죠? 문자 5개를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죠. 그 리스트를 넘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스튜던트를 만든 다음에 이 스튜던트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exam에다가 append 하시면 돼요. 아까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 호출하는 게 얘를 호출하는 게 간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를 만들 때 특히나 클래스 같은 거를 선택을 할 때 생성자를 호출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호출해서 객체를 생성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설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를 설계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는 사용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를 여러 가지로 설계하는 그런 거를 연습해 보기 위해서 드렸던 문제예요. 그리고 리스트에 객체를 저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한 번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수학 점수, 영어 점수, 과목별 뭐 그런 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저희 잠깐 쉬었다 할게요.